나를 당당한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스피치 수업 나를 당당한 사람으로 강의를 맡게 된 중구 온라인 강사 오서희입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와 발성법으로 사람과 대화함에 있어서 보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다 품격 있는 첫인상으로 한 걸음 다가서시길 바랍니다. 강의 목표는 발음과 발성법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여 호흡법과 훈련을 통해 자신감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기와 생동감 있는 표현법과 제스처로 대화를 이끌어가기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만나 뵙는 분들이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이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잘하게 될까요? 말이 너무 빨라서 단어가 뭉개지고 상대가 알아듣지 못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상대가 이해를 못해요.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호흡법과 소리의 공명, 발성의 기본을 놓치셔서 그러한데요. 지금 시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고민거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간단한 기본 원리만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숨을 쉬게 되고 숨을 쉴 때 들숨, 들이쉬는 숨과 날숨, 내쉬는 숨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성대가 진동하며 나는 울림의 소리가 바로 우리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입술과 이, 혀, 연구개 등 구강기관에 따라서 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대가 진동하며 나는 울림의 소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본의 시작, 호흡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에도 호흡법이 존재하듯이 대화에도 호흡법이 존재합니다. 개개인마다 호흡법이 다르고 호흡법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에 어떤 방식이 맞다, 틀리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화하기에 적절한 기본 호흡 방식, 복식 호흡법으로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복식 호흡법의 기본은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내쉬는 시간을 점점 길게 늘리는 방식이며 숨을 들이쉴 때에는 배가 최대한 부풀어질 때까지 숨을 들이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두 손을 각각 가슴 아래 상복부에 얹으세요. 두 번째, 입을 닫고 코로 최대한 상복부가 부풀 때까지 숨을 들이쉬세요. 약 3초 정도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들이쉰 상태로 5초 정도 숨을 머금고 계세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어려우실 경우에 약 3초 정도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입을 열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세요. 약 7초가량 내뱉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상복부가 가라앉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상복부에 얹은 손이 부풀려 오르는 것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그 부풀려 올랐던 상복부가 숨을 내뱉음과 동시에 가라앉는 게 느껴지시고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셨다면 100점을 드립니다.
호흡 방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다른 훈련법으로 풍선 훈련법을 권해드립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고무풍선 다들 아시죠? 풍선을 사서 불고 난 후 꽉 묶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편한 자세로 누우시고 가슴 아래 상복부에 손을 얹습니다. 한 손으로 풍선을 살포시 얼굴에서 조금 떨어지게 위치한 후 최대한의 들숨을 들이마시고 천장에 닿을 정도로 날숨으로 깊게 내보냅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 내뱉는 시간이 서서히 늘어나게 되며 호흡이 점차 안정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서 서서히 호흡이 안정되어지며 크게 부풀리지 않아도 날숨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길이 조절이 가능해지고 중간중간 호흡을 넣어 조절할 수 있기에 부풀리시는 것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정된 호흡법이 익숙해지셨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것입니다. 호흡법을 어느 정도 익히셨다면 실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호흡 말하기입니다. 실전에 대입하실 때에는 연습 때처럼 중간에 머금는 시간을 두지 않고 들숨을 충분히 마신 후 날숨과 함께 최대한 천천히 말을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간단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사는 오서희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 들숨을 마신 후 한 번의 날숨으로 소개를 천천히 해볼게요. 매우 잘하셨습니다. 다들 열심히 집중해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한숨의 끝까지 쭉 밀어내어 소리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첫 번째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뭐뭐입니다가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모자라서 뭐뭐뭐입니다의 소리가 작아진다거나 음정이 처져서 내려간다면 상대방이 듣기에 말에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되는 요점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한 호흡에 모두 담아 자기소개를 마쳤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호흡에 자기소개를 쉽게 해내셨다면 다음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말해볼 수 있는 두 호흡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호흡 말하기는 어린 시절 누구나 다 해보셨을 띄어쓰기와 쉼표를 생각해 보신다면 매우 쉬울 것입니다. 문장을 중간에 한 번 쉬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의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사는 오서희입니다. 1번과 2번을 두 호흡으로 나누어 말하고 앞전에서 해보았던 한 호흡 말하기에 비해 매우 편안하게 말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호흡을 넣어 연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사는 오서희입니다. 한 호흡에 말하기보다 매끄럽고 편안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하기의 문턱은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 읽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읽기 위해 우선 띄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구는
서울특별시 중앙부에 있는 자치구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남산이 있고 젊음의 거리 명동과 각종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또한 중구는 15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처럼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문장의 띄어쓰기 또는 쉼표를 생각해서 중간중간 호흡을 넣고 대화를 하신다면 상대방이 들을 때에도 단어가 귀에 쏙쏙 박히며 더욱 이해하기도 쉽고 자신이 말하면서도 매우 편하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호흡에 대해 배웠으니 이제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를 해볼게요. 명료한 발음은 혀의 위치와 치열, 입술 모양에 따라 정확한 발음을 좌우합니다. 현재 내가 옳은 말하기로 발음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요 곰 3마리 모두 아시는 노래이실 겁니다. 곰 3마리를 부르며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만에 동요를 부르니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어떠셨을까요? 정확한 발음을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릴 때 학교나 유치원에서 내가 노래를 어떻게 불렀더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 모든 분들이 학교 혹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주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신 적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차오르거나 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숨이 차고 소리를 내지른다는 것은 호흡과 발음을 위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제대로 된 발성을 위해서 또 숨을 쉬기 위해 우리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 줘야겠죠.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발음을 위한 기초적인 한글 문자표를 보고 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발음을 해보기에는 너무 지루하실 테니 아이 문자열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생각대로 발음이 잘 안 되는 문자가 있으셨을 겁니다. 보통 문자표를 다 읽으시면 요, 유, 으의 모음 발음들이 많이 안 되시더라고요. 이는 위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혀의 위치, 치열, 입술 모양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자음의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조음 위치라고 명칭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 시간이 모두 지나갈 것 같으니 오늘은 간략하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으로 보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각각 문자표를 읽어보시면서 혀의 위치가 닿았던 부분이 서로 다름을 느끼셨을 겁니다. 가와 나를 읽는 것 자체도 혀의 위치는 서로 다르지요. 올바른 조음 위치에 혀를 가져다 놓고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자음의 발음 위치를 알게 되고 의식하여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일상에서 한글 문자표를 보시며 연습을 하실 때 조음 위치를 보시며 위 문자표에
기억 문자열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셨다면 지금의 차이를 토대로 니은부터 희은까지 쭉 읽어보시는 연습을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질문을 하고 싶으셨는데 망설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치열은 가지런히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발음이 나타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환경에 따라 또는 생활 방식에 따라 치열이 모두 똑같거나 가지런히 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100%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치열이 가지런하지 않아 간혹 새어나가는 발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꿋꿋하게 혀나 입술을 발음에 따라 위치하도록 꾸준하게 연습만 해도 저처럼 이 정도의 발음으로 대화를 충분히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발음에 포커스를 맞추며 호흡과 발음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실전에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호흡법과 발음이 좋아졌다고 해도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에 감정을 담아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있는 상대에게 모모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라는 대화를 건네게 되었을 경우 모모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라고 한다면 상대는 그 감정에 동요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축하해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감정 없이 하는 말일까? 하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상대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위기에 맞는 대화의 공감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정에는 여러 감정들이 있죠.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통쾌하다, 뿌듯하다, 슬프다, 또는 참담하다, 증오하다, 억울하다, 절망하다, 궁금하다 등등. 이처럼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적절한 감정을 이끌어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정선이 중요한 이유는 말하기의 속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로 기쁜 감정일 경우 감정의 고조에 따라 최대의 경우 흥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말하기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발음이 뭉개지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흥분 상태로 인해 호흡이 고르지 못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정선에 따른 대화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미소씨, 승진 축하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오네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세 다시 일어서시길 바랄게요. 하늘도 너무 맑고 오늘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말씀 주신 그 일은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잘 해결되셨나요? 이처럼 상황에 맞게 감정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대화의 주도권과 공감은 충분히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 번씩 감정선을 넣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미소씨, 승진 축하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오네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세 다시 일어서시길 바랄게요. 하늘도 맑고 오늘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말씀 주신 그 일은 이후로 어찌 되셨나요? 잘 해결되셨나요? 다들 매우 잘하시는데요?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힘은 말하기의 자신감입니다. 대화에 있어 명확한 발음과 명료한 소리, 그리고 적절한 호흡으로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선을 바탕으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지금은 어떤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할까 하며 고민을 하고 그 감정을 대입해 보다 보면 점차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그 대화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감정선을 배우고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방법을 배웠으니 지금부터는 공감을 담은 말하기와 제스처를 섞어 보겠습니다. 청중은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청중이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청중이 되며 우리는 청중의 연령에 따라 또는 성격과 성향에 따라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경험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청중마다의 대화법이 환경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청중의 대화 방법을 나이를 들어 나누어 볼 때 화자의 나이와 청중의 나이를 고려하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역시 청중이시기에 들으시는 청중의 범위를 유추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일반적으로 주변 분들과 대화를 하신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미소야, 미소는 사계절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니? 사계절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 따뜻하다, 덥다, 서늘하다, 춥다 등 피부로 체감되는 온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소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고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니? 미소야, 사계절의 특징 알고 있어? 사계절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서늘하거나 춥기도 하는데 피부로 체감되는 온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소, 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어떤 계절이고 어떤 온도 같아? 어르신, 사계절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개의 계절을 지칭하고 따뜻하거나 덥거나 또는 서늘하거나 춥기도 하답니다.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온도의 특성이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은 어떤 계절이고 피부로 느껴지시는 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각각의 특징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상대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어의 선정이나 대사의 빠르기, 강약 조절 등 화자가 집중을 하여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포인트가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잠깐 드려볼까요? 조금 전 대화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말의 강약 조절, 말의 스피드, 또, 네, 맞습니다. 표정도 한몫을 했습니다. 상대의 공감대 형성에는 많은 요소들도 필요하지만 화자의 표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정에서 상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는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많이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청자의 나이대에 따라 대화를 이끌어낼 때의 요점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우리는 자신감을 기초로 말의 빠르기, 강약 조절 등 상대가 내 이야기를 더욱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상대와의 대화 전 머릿속에서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이 공감대를 더욱 쉽게 이끌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말하기의 기초와 공감대 형성의 방법까지 다 이론적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이죠. 실전은 곧 경험이고 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마디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많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나의 한마디로 인해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뜻,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꾸준한 발성과 호흡의 연습으로 여러분들의 당당한 말하기로 중구민 모두가 좋은 대화로 웃음이 만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